일본 언론사 간부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관련 보도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평소 자신만만하던 뉴스 앵커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단 하나의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일본인들이 수십 년간 믿어왔던 자국 우월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댓글창은 분노와 당황,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에 대한 부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회수는 이틀 만에 100만을 돌파했고 일본 사회 전체가 뒤흔들렸습니다. 과연 그 영상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일본을 이토록 당황하게 만든 한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저널리스트 사카이 아키라입니다. 일본의 SNS를 한순간에 뒤흔든 영상이 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본 한국의 진실. 그러나 영상은 전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5분 동안 펼쳐진 한국의 풍경은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거나 무시해왔던 현실을 정면으로 보여줬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오사카 아사히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단이었습니다. 총 36명의 학생들이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그들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기록이 바로 이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학여행 기념 영상으로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장면들을 모아 편집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내용은 일본 사회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조회수는 1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댓글란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됐습니다. 조작된 영상이다. 한국을 미화한 조작 영상이다라는 비난부터 우리가 정말 뒤처진 건 아닐까라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쏟아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의 주요 언론사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한국 관련 뉴스를 다룰 때 자신감 넘치던 앵커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방송국은 아예 이 영상에 대한 언급을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도쿄의 한 사립대학교에서는 이 영상 때문에 한국학과 지원자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다고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진짜 한국이 저런 모습일까라는 궁금증이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교육계의 반응이었습니다. 전국교사연합회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 영상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이 영상을 활용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교육청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아사히 고등학교의 담임교사 나카무라 히로시는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그냥 본 것을 솔직하게 기록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파장이 일 줄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을 제작한 학생 대표 타나카 유키는 더욱 당당했습니다. 자신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으며 직접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담았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어른들이 왜 이렇게 당황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소감도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일본 사회에 던진 충격의 본질은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본의 우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의 모습이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요? 오사카 아사히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의 영상은 인천국제공항 도착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학생들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시설,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에 압도당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공항입니다. 일본 학생들이 본 것은 단순한 교통 허브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복합 공간이었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시설부터 전통 문화 체험관, 그리고 승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놀라게 한 것은 공항 직원들의 서비스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한 업무 처리를 넘어 진심으로 방문객을 환대하는 모습이 영상 곳곳에 담겼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번역 앱을 활용해가며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는 직원들의 모습은 일본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놀라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일본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욱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동차 내부의 디지털 시설은 놀라웠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노선도, 다국어로 제공되는 안내방송,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었고, 심지어 각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철 시스템도 세계적 수준이지만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와 사용자 편의성에서는 한국이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은 승객들의 질서 의식이었습니다. 전동차가 도착하자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비켜서서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일본에서도 당연히 지켜지는 에티켓이지만 한국에서는 더욱 자연스럽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학생들은 기록했습니다. 노약자석 문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이나 임산부를 보면 먼저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물론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까지도 자연스럽게 일어나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일본 학생들은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에 감탄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광범위한 지하철 네트워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정시성, 안전성은 기본이었고 각 역마다 설치된 스크린도어, 실시간 열차 정보 시스템,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놀란 것은 지하철역의 청결도였습니다. 하루에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바닥 하나, 벽면 하나까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청결함으로 유명하지만 한국의 지하철 청결도는 그에 못지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이른 새벽 서울거리의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시계가 오전 6시를 가리키는 시간, 거리에는 이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광경은 교복을 입은 한국 학생들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자연스럽게 역할을 분담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투덜대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청소 시간에 빠지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거리 청결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주요 관광지는 물론 일반 주택가까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과 재활용 문화는 일본보다도 더 체계적이고 철저했습니다. 버스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 교통카드 시스템, 그리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까지 모든 것이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그리고 공유 자전거까지 하나의 교통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주차비를 결제하는 것까지 가능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며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진보했는지 실감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과 함께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사히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의 영상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부분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인간미와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들을 한국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일본 학생들은 서울 시내 한 번화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겨워하는 할머니 한 분이 보였습니다.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지나가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달려가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사양하셨지만 그 청년은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의 목적지까지 함께 걸어가며 짝을 들어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장면이었지만 일본 학생들에게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행동하는 모습은 점점 보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줄어들고 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장면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펼쳐졌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이 계단 앞에서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찾아야 했지만 위치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여러 명의 시민들이 동시에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베이터 위치를 안내했고 다른 사람들은 휠체어를 함께 들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사자가 사양하려 해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국의 정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도움을 주는 전통이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진정한 공동체 정신의 발현이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명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의 경험도 인상 깊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 외국인인 일본 학생들을 보자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단순한 업무적 친절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한국어를 못해 당황하자 그 직원은 스마트폰 번역 앱을 켜서 소통을 도왔습니다. 심지어 근처 관광지까지 추천해주며 지도에 표시까지 해주었습니다. 바쁜 시간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한국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객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는 일본의 기계적인 서비스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의식은 작은 일상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카페에서 자리를 비울 때 짐을 그대로 두고 가는 사람들, 길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린 사람을 쫓아가 돌려주는 시민들, 버스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자리 양보 문화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초등학교 앞에서 본 광경이었습니다. 하교 시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교통 정리를 도와주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공식적인 교통 도우미가 아니라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한국 사회의 품앗이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는 문화가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개인주의가 심화된 현대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영상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한 임산부를 위해 여러 승객들이 동시에 자리를 양보하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고등학생이 자리를 양보했는데 다른 승객들은 그 학생을 칭찬하며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국 사회의 세대 간 배려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임산부와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사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눈치 문화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발현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먼저 도움을 주려는 세심함. 이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배려의 문화였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며 한국에는 아직도 진짜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술과 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사람 간의 따뜻함도 함께 간직하고 있는 사회. 이것이야말로 일본이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현대 일본 사회는 정중함은 남아있지만 따뜻함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질서정연하지만 인간미가 부족하고 효율적이지만 정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효율성과 인간미를 동시에 추구하며 균형 잡힌 발전을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두 나라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정신적 풍요도 함께 갖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로 발전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사카 아사히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의 영상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면이 바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방문 순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한국의 성숙한 역사인식과 교육 철학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본의 역사 교육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갇혀 고문받고 순국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곳은 현재 역사관으로 보존되어 일제의 잔혹한 식민지 지배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아픈 역사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전시관에 들어서자 먼저 마주한 것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추모 공간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그들의 마지막 글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은 순간 경직됐습니다. 전시관 곳곳에는 일제의 잔혹한 고문 기구들과 좁은 감옥 등이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그리고 온갖 고문 도구들이 적나라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자국이 저지른 역사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취조실 재현 공간에서 벌어졌습니다. 독립운동가가 일본 헌병에게 고문당하는 모습을 재현해 놓은 전시물을 본 일본 학생들 중 몇 명이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아 묵념을 시작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아무 말 없이 하지만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역사의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마침 그곳을 견학하던 한국 고등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무릎 꿇은 일본 학생들을 보자 조용히 다가와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건넸습니다. 기억하되 증오하지는 않겠다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진정한 이해와 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한국 교육의 수준 높은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되 복수나 증오가 아닌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성숙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전시 방식 자체가 한국의 발전된 역사인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잔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마지막에는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전시관 마지막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지만 과거에 매몰된 민족에게도 미래는 없다. 이 문구는 한국의 균형 잡힌 역사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성숙한 역사인식이야말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반면 일본의 역사 교육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일본 교과서에서는 식민지 시대의 잔혹한 현실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미화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학생들은 자국이 저지른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대문 형무소를 직접 본 일본 학생들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역사와 실제 역사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에게 보여준 관용과 성숙함은 진정한 교육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교육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있었습니다. 아픈 역사를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의 결과가 바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보여준 한국 학생들의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일본 교육의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독이 될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아픈 진실일지라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방문은 일본 학생들에게 생생한 역사 교육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과서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 진정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학생들이 보여준 성숙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학생들에게 증오가 아닌 이해를, 복수가 아닌 화해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리더의 자질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 교육을 넘어서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이 지식 전달을 넘어 인격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교육의 진정한 우수성이었습니다. 오사카 아사히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의 영상이 공개된 후 일본 사회는 완전히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조작된 영상, 과장된 연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실이라며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반박도 영상 속에 담긴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일본의 보수 언론들이었습니다. 한 유명 일간지는 사설을 통해 선별적 편집을 통한 왜곡된 한국 미화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에 노란한 순진한 학생들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 자체가 일본 사회의 당황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이 영상의 진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사히 고등학교 학생들이 방문했던 장소들을 직접 찾아가 같은 경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영상은 과장이나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진짜 모습을 온전히 담아낸 기록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거리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일본 도쿄의 중심가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았습니다. 특히 지하철역과 주요 관광지 주변의 청결도는 확실히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깨끗함이 관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정시성과 안전성은 기본이었고, 여기에 더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와 사용자 편의성에서는 한국이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이 우수했습니다. 다국어 안내 시스템, 관광정보 제공,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의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설의 현대성, 서비스의 질, 그리고 효율성 모든 면에서 나리타 공항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과 전문성은 일본이 배워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역시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해주는 것은 물론 때로는 직접 안내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음식점에서, 상점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은 진심으로 외국인을 환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친절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문화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확인한 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사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상은 날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만들어낸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따뜻한 시민, 그리고 역사를 외면하지 않는 교육까지. 일본이 한때 자랑했던 것들이 이제는 한국에 더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변화 속도였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일본이 확실히 앞서 있다고 여겨졌던 분야들에서 한국이 빠르게 추월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력, 서비스 품질, 그리고 국민의식 수준까지 말입니다. 이는 한국의 압축 성장이 단순히 경제적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 교수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압축 성장을 경험하면서도 전통적인 가치를 버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효율성과 인간미를 동시에 추구한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서구식 개발 모델과는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발전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경제 침체가 3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개인주의가 지나치게 심화되어 공동체 의식이 약화됐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현실을 직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신감 넘치고 적극적이었던 반면 일본의 젊은이들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차이는 두 나라의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일본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아사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상이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자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본의 우월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일본의 몰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일본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요한 각성의 계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사카 아사히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의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학교와 교사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오사카시 교육청에서 공식적인 면담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상황 파악이었지만 실제로는 압박이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담임 교사 나카무라 히로시에게 교사로서 신중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돌려 말하는 방식이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긍정적으로 그린 영상이 일본 사회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조치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학부모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부 학부모회에서는 편향된 교육을 한다며 나카무라 교사와 해당 학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교사와 학교의 개인 정보까지 유출되어 협박성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사회의 어두운 면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측도 당황했습니다. 단순한 수학여행 기념 영상이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이사회에서는 사태 수습을 위해 공식 사과문 발표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영상을 제작한 학생들과 수학여행에 참가했던 전체 학생들은 어른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으며 단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의문스럽다고 했습니다. 학생 대표 타나카 유키는 교내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모두 사실이며 일본이 배울 점이 있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당당하게 발언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당당함은 오히려 어른들을 더욱 당황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여행에 참가하지 않았던 다른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사고방식 변화였습니다. 한 학생은 수업 시간에 자신들이 배우는 역사책이 정말 다 맞는 것인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질문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늘어나면서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 방식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나카무라 교사는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단순히 교과서 내용을 암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한국 관련 수업을 할 때도 일방적인 설명 대신 학생들이 스스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학생들의 변화는 성적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과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됐고 더 중요한 것은 학습에 대한 적극성이 높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으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교육의 목표가 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런 변화를 본 다른 교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카무라 교사를 비판적으로 보던 동료 교사들 중 일부가 그의 교육 방식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더 생생하고 적극적으로 변한 모습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나카무라 교사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연수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비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진실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본분이며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신념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나카무라 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교직을 계속하고 싶다면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카무라 교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의무라고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소신은 학생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학부모 간담회에서 왔습니다. 나카무라 교사의 교체를 요구하는 학부모들과 그를 지지하는 학부모들이 맞붙은 자리였습니다.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던 중 수학여행에 참가했던 한 학생이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학생은 어른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선생님 덕분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며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됐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도 생겼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학생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학부모들 중 일부는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카무라 교사의 교체 요구는 무산됐고 오히려 그의 교육 방식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더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넘친다며 이런 변화라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의 영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일본 사회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불과 반세기 만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한국 현대사를 들여다보면 그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분단이라는 극도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온 국민이 국가 발전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압축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경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중화학공업 육성,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통해 한국은 빠르게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경제 성장만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정치적 자유도 확보했습니다.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가 동시에 이뤄진 것입니다.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 발전 또는 민주화 중 하나에만 집중할 때 한국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문화적 역량도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영화, 음악, 드라마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문화적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발전을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위축됐지만 한국은 오히려 이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들은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됐고 국민들은 더욱 단합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의 특성이 유감없이 발휘된 순간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IT 혁명의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 스마트폰 보급률, 그리고 디지털 기술 활용도를 자랑하게 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도입이 아니라 기술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융합시킨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강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전통적인 가치를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 어른을 공경하는 예의, 공동체를 위한 희생 정신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현대화와 전통의 조화를 이뤄낸 것입니다. 이런 특성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방역을 해낸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K방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면 한국 사회의 특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 둘째, 첨단 기술의 적극적 활용. 셋째,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협조입니다. 특히 세 번째 요인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협조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확연히 다른 한국만의 강점이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한국 발전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높은 교육열과 함께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으로 변화해왔습니다. 단순 암기가 아닌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집중했습니다. 아사히 고등학교 학생들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본 한국 학생들의 성숙한 모습도 이런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과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지혜입니다. 한국은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왔습니다. 동시에 급속한 현대화 과정에서도 고유한 문화와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990년대 이후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 혁신이 부족해졌고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도전 정신 부족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하고 새로운 시도를 꺼리는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물론 일본도 여전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인 정신, 세밀함, 품질에 대한 집착 등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런 강점들이 급변하는 세계에서는 때로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속도가 늦어지고 안전을 중시하다 보니 혁신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에서 일본이 배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만의 방식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한국이 보여준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사카 아사히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의 5분 영상이 공개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일본 사회는 여전히 그 여파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논란을 넘어 더 깊은 성찰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쿄대학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40대 이하 응답자의 67%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특히 20대에서는 무려 78%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3%가 있다고 답한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젊은 세대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이 일어났고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는 일본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대학생은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며 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소수의 의견이 아닙니다. 일본 기업들도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의 성장세를 보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등 일본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분야에서 한국에 추월당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본 대기업의 임원은 익명을 조건으로 자신들이 너무 안주했다며 한국 기업들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동안 과거의 성공에 취해 있었다고 반성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여전히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아사히 고등학교 영상을 비판하고 있지만 젊은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국회의원은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의 성공 사례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교육계의 변화는 더욱 구체적입니다.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 아사히 고등학교의 교육 방식을 벤치마킹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나고야의 한 중학교에서는 아예 글로벌 시민 교육이라는 새로운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미디어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과거 한국을 다룰 때 사용하던 편견과 선입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방송국의 프로듀서는 시청자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편향된 보도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일본인들의 자기인식입니다. 우리가 최고라는 막연한 우월감에서 벗어나 우리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겸손한 자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정말 많이 변했다, 배울 점이 많다는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방적인 기술 전수에서 벗어나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일본 사회 전체가 변화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기성세대의 인식 변화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사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상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한국의 발전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것들,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성찰의 기회였습니다. 지금 일본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위해 변화할 것인가. 한국이 보여준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도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에서 영감을 얻되 일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진정한 선진국이란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도 배울 줄 아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면 이제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차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외면했던 진짜 미래일 것입니다. 아사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용기 있는 기록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